자, 집슐랭 가이드 6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청약 전에 알아야 될 점들 좀 짚어보면서 저희 집슐랭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전남 광양시 이곳에도 일군건설사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도 좀 증폭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감소되는 이 지역에 공급 과잉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좀 교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영남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샵 광양 베이센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그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후주택 비중이 너무 높아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또 한편으로 또 분명히 있기도 한 곳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복잡 다단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청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어떤 선택을 취해야 할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도 같이 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매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짚어드리면은 청약하는 데 있어서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또 그분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오셔야 되겠죠? 삼촌 나와주십시오. 네. 이것도 화려한데요. 네, 자, 오늘의 주제, 그 주방장 특선이라고 보이죠? 매운맛 3단 콤보. 이게 지금 한 3주 정도를 계속 매운맛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속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언제쯤 순한맛 할지 예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어쨌든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라남도 광양시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더샵 광양 베이센터. 광양시 황금동 황금지구 1-1블럭입니다. 총 727세대, 전용 84제곱미터부터 전용 145제곱미터까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7월 분양을 좀 시동을 걸었었는데 지금 일정이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왜 연기가 됐을지 이러저러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과연 왜 연기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현장도 그 포스코 더샵이네요. 예. 네, 그 몇 주 전에 그렇죠. 시공사 평가는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포스코 우수한 건설사죠. 아파트 품질 만족 지수에서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한 포스코 건설, 이 포스코 그룹의 주요 사업장이 광양에서 더샵 브랜드로 이제 처음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입주민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지역 랜드마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품 아파트를 건설한다라고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민들이나 해당 지역 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될지는 또 다른 거죠. 명품 또 다른 아파트니까. 얘기죠. 네. 입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날 입지라는 게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또 추상적이기도 해서 좀 지긋지긋하기도 한데. 사실 입지가 상당히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제 홍보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몇 분, 이런 그렇죠. 추상적인 모두가 강남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더샵 광양 베이센트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 황금지구에 위치해서 제철로와 황금터널을 이용해 포스코 광양 제철소 등 광양 주요 권역으로 이동이 쉽고, 또 2030년 예정된 광양항 율촌 산단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율촌 산단과 여수공항의 배후 택지로 직주근접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역시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 본인 의견을 안 주고 자체 분석을 보통 많이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평소 같으면은 제가 입지 분석 정말 이제 공들여서 시간 많이 들여서 자체적인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직주근접 프리미엄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양에 대한 위험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좀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그 인구 감소하고 미분양 관리 지역,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개요 부분은 빨리 넘어가는 것 같네요. 상을 바로 이제 물려버린 거죠. 좀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는 후딱 넘어가고 메인 디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디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앞서서 이 광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슐랭이니만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지금은 불가능합니다만 평상시와 같은 경우에 단체 손님 예약 딱 10명 예약밖에 안 잡혀 있는데 식사를 50인분을 준비를 해서 그 10명한테 막 이제 먹으라고 들이미는 거나 마찬가지죠. 먹다 토하던가 무슨 이제 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혹시나 벌어지진 않을까 좀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죠. 그 예. 허그에서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한 상태인데 그렇죠. 뭐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9월 30일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 30일 날 이제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 1개월 단위로 새롭게 지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장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정되는 그 요건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해소되는 상황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미분양이 우려된다 이러한 요건들이 체크가 됐을 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와 다른 예비 심사 또는 사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철저한 엄격한 심사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사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단지에 어느 정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지도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분양이 벌써 꽤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에 분양을 진행했던 가야산 한라 비발디와 같은 경우에 317세대 미분양이 남아 있고 그리고 광양 동문 굿모닝 힐맘시티 2020년 7월에 청약을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200세대의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집계된 내용이 그리고 도합 이제 517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이 더샵 광양 베이센트가 아까 개요를 보니까 727세대 분양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광양시에 517세대라고 말씀하신 미분양이 남아 있다라면 이건 분명히 좀 우려가 되는 그 상황. 남아있는 미분양이나 예정되어 있는 신규 분양 그 세대 수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풍선 효과가 있어서 뭐 인구 유입이나 또 아파트 전세 매매가 이런 것들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꽤 많아요. 근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 흐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사실 웬만한 서울 수도권 같은 지역은 굳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 인구라는 요소가 부동산 시세에 대부분 상승 작용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는 제가 그렇게 인구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광양시는 상당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2019년 말 대비 2021년 6월까지의 변경 내역을 보시면은 전라남도 전체가 마이너스 1.4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광양시는 2.6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전라남도 그 결과의 2.6배에 달하는 마이너스 3.93%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라남도 전체에서도 인구 감소가 좀 눈에 띄는 곳이다라는 것. 그리고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간 중에 6,159명의 인구가 감소해서 최종적으로 2021년 6월에 15만 591명까지 감소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인구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 안 하지만 광양은 조금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인구가 줄게 되면은 경제활동 인구도 줄게 되고 또 소비 인구도 줄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게 되면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인구당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또 봉착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고령화 문제도 지금 현재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시군구 단위보다 또 읍면구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에 진입이 됐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인구 감소는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인구 감소의 이 지역은 주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감소,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가 이제 감소해 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죠. 사실 그거는 그런 상태라면은 크게 눈여겨 보시지 않아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요인이 있죠.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좀 심각한 부분. 사실 전라남도 광양시는 제철 산업이 그 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철 산업의 경기 악화로 인해서 최근 몇 년
4년간 좀 급격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지역의 경제를 이루는 주력 인구 계층이 많이 감소되면서 그것이 또 전체적인 인구 감소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것. 부동산의 향배를 논할 때 있어서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인구 감소가 일어났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거제시도 그렇잖아요. 지금 조선 산업이 그 지역이 좀 악화가 돼서 인력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인구 감소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인구에 대한 증가 요인이 없다라면은 사실 공급 계획이라는 것도 그것에 걸맞게 공급 계획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광양시의 공급 계획 같은 경우도 좀 짚어봐야 되고 또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이유에서 사실 우리가 흔하게 이 광고, 홍보에서 접하게 되는 광양제철이라든지 율촌 산단의 직주 근접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폭망된다. 이런 표현은 그래서 좀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 사실 공급 계획도 그 감소되는 인구 숫자에 맞춰서 좀 적정 수준으로 공급량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전혀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베이센트가 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황금지구를 포함해서 전라남도 이 광양시 전체에 총 9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격을 나눠본다면 공영개발 쪽에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가 계획 세대 13,946세대를 예고하고 있고, 거기에 딸려오는 계획 인구는 한 35,593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개발로 진행이 되는 목성지구와 또 황금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의 계획 세대는 24,569세대, 딸려오는 인구는 68,498명, 도합 38,500여 세대의 계획 인구가 10만 4천 명이 넘는 상태인 것이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서 10만 4천의 인구를 새롭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시 총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신규 택지에 새롭게 10만 명이 반영된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인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업을 유치할 때도 해당 지역에 고용 창출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주택 공급도 지금 정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공급이 없는 공급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만큼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건데, 광양시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도 이게 현실이 작용을 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숫자를 직관적으로 딱 이제 들어보시면 10만 명의 이 계획 인구가 잡혀 있다. 물론 이런 반박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양시에 노후주택이 많아서 멸실되는 주택도 있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인구 15만인데 새롭게 10만 명의 인구를 잡고서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큰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모든 공급 계획은 그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인구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광양시의 2025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2015년 인구 25만,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오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020년 28만, 그리고 2025년까지 30만의 인구를 목표로 해서 모든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15만. 15만이요? 2020년 28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2021년도 15만인 것입니다. 벌써 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계획 대비 마이너스 13만 명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이너스 13만 명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만 명의 인구를 담을 수 있는 9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샵 광양 베이센트를 이제 홍보를 하면서 한가롭게 랜드마크니 직주근접이니 이런 얘기 하고 있을 여유가 우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네, 수요자들이 교통이 확충된다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10년째 지하철도 못 타고 계신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그렇죠. 예. 사업지가 있잖아요. 더샵 광약 베이센트. 이곳에 공급되는 황금지구 현황을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기 쉽게 좀 좁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지구 이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2000년 5월 20일에 도시계획 결정 공고가 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21년이 지나간 것이죠.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발생된 금융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 회수해야 되는 필요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서 회수를 하게 될까요? 안타깝네요. 송 대표님이 주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줄 것도 아니고. 네. 수분양자들한테 받아가야 되겠죠. 그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진행이 된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황금지구 2-2블럭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2021년 5월에 총 565세대 중에서 1, 2순위에서 다 뭐 계약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102세대가 미계약분으로 나와서 추가로 이 무순위 청약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격이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3억 1,700만 원대였는데 이 가격에서 분양을 진행을 했을 때 미계약분이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뭐 한라 비발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772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더샵 광양 베이센트 1-1블럭에 727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일자가 잡히지 않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세대수를 제외한 본래 황금지구에 잡혀 있는 전체 6,120세대 중에 앞으로 추가로 더 공급이 될 수 있는 세대수가 4,056세대가 추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더샵 광양 베이센트 뭐 727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도 4,000세대가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세대수로 4,000세대고 그리고 인구는 도합 16,840명이 황금지구 안에 들어와야 계획된 세대수를 이제 빼곡하게 채우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인구가 6,000명 이상 줄고 있는 광양시에 황금지구 안에만 16,800명의 인구가 들어올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저는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먼저 시작한 단지에서는 분명히 전체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상당수가 이제 미분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옆에 블럭에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들어오고 그 전체 황금지구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상적인 이 정주 환경이라고 하죠. 학교가 만들어지고 도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환경은 기대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흙먼지 날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뻔히 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 또 상업용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업용지 비율이 11%에 달합니다. 보통의 서울 수도권에서도 상업용지 비율 11%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안 그래도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광양시에 새롭게 황금지구를 만들면서 상업용지를 11%나 집어넣었다. 거기에 정상적인 그 목표로 했던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 업무시설이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경우에 뻔히 뭐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또 오피스텔로 전환해서 분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더샵 일산 엘로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필수요자들이 이게 청약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니까 매수냐 청약이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 광양시의 구도심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미 뭐 지어진 신축 아파트라든지 혹은 뭐 분양권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이 도시 기반 시설은 훨씬 더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쪽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지역들이 기반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으니까 뭐 편의성이라든지 또 짚어본 거 얘기 들어보면은 수익성도 이쪽에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어찌 됐건 간에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생활이 좀 편리하게 영위가 되어야 하는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황금지구 학교가 뭐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민간 방식의 개발을 진행을 할 때 공공개발과는 달리 학교용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도 구체적으로 학교가 언제 설립이 될지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도심에 이 광양시청에 있는 곳 쪽에 이미 학교도 들어와 있고 뭐 기본적인 상업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 먼저 눈길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일자리에 대해서 부동산이
이제 중시를 하고 있는데 뭐 직주 근접 이런 부분들이 중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더샵 광약 베이센트 광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황금 산업단지의 신규 조성 뭐 요걸 통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거나 조성이 된다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좀 잠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황금 산업단지에 대한 그 현황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뭐 이론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황금 산업단지와의 그 지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황금 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이 황금 산업단지의 분양 현황, 토지 분양 현황을 살펴보시면 사업 대상지 총 111만여 제곱미터 중에서 현재까지 61만 7천 제곱미터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2021년 현재까지도 55.3%가 이 토지 자체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네. 그 토지 주인 언제 다 찾아갈 수 있을까요? 산업단지 조성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황금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뭐 직주 근접의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의 가격이나 입지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분양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과 계속 지연되는 이유도 여기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광양시의 이제 가격 수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1년 6월 말 현재의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2,602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죠. 1억 2,602만 원. 그리고 2020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의 상승률을 보자면은 평균 매매가 기준 3.1%, 그리고 1제곱미터당 평균 단위 매매가 기준으로는 2.5%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 전국적으로 뭐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올해 상승률 대비 좀 작은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상승을 하고는 뭐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절대적인 가격 수준 1억 2천, 이게 먼저 눈에 뜨네요. 상당히 싸네요. 최근에 저희가 수도권 아파트들 시세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 사람들이 혹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싼 수준인 것이죠. 최근 분양 가격도 이렇게 낮았나요, 근데? 문제가 그겁니다. 평균 매매가는 1억 2천대인데 분양 가격은 상당히 비쌌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분양 시장하고 재고주택 시장하고의 경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예전처럼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저희가 좀 정확하게 분해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지역들의 그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광양시의 실제 아파트 분양가 수준을 다른 지역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레미안 원베일리 서울시 서초구에서 진행이 됐던 곳이죠. 서초구의 제곱미터당 평균 단위 매매 가격이 1제곱미터당 1,937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2,328만 원. 두 가격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매매가 대비 평균 분양 가격이 약 1.2배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죠. 1.2배. 이 수치를 좀 기억을 하면서 계속 들어보시죠. 그리고 인천 계양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양구를 제가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추정 분양가 발표하면서 여기 너무 고분양가다라는 국민적인 원성을 샀던 곳이기 때문에 샘플로 잡아본 곳입니다. 계양구의 제곱미터당 평균 단위 매매 가격이 394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3기 신도시 계양지구의 추정 분양 가격이 제곱미터당 608만 원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럼 그 지역의 평균 매매가 대비 분양 가격의 비율은 1.5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1.5배로 분양가 책정했다고 그렇게나 이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광양시의 이 제곱미터당 평균 단위 매매 가격은 165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분양을 진행을 했던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제곱미터당 378만 원이었습니다. 그 비율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2.3배인 것입니다. 2.3배. 서울 서초구 1.2배, 인천 계양구 1.5배인데 전남 광양시만 2.3배.
대로 책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광양시의 이 광양 푸르지오 대센트럴이 얼마 전에 동일한 황금지구에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광양 베이센트도 최소한 이 가격 이상은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하게 2.3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곱미터당 평균 단위 매매가의 2배가 넘네요. 그렇죠. 뭐 다른 곳들도 다 마찬가지라면 상관이 없는데 광양시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시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까 평균 매매가가 1억 2,602만 원 하고 이제 서초구하고 비교를 해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더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 가격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버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역의 원래 매매 가격하고 분양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제 광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분양 받으실 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정부에서도 세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렇죠. 건설사 매출도 꽤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주 잔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간에 걸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 수요 하시는 분들만 고통받고 있고 그렇죠. 내집장만도 못하고 이게 참 문제 아니에요? 자금의 회수, 수익의 회수를 결국은 다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모두가 뭐 건설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적정 수준에서 뭐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특정 지역에서는 그 균형이 이미 깨져가고 있다. 누구만 이익을 가져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뭐 저희라도 그렇죠. 지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다른 곳에서 보시고 정확한 분석은 저희 집신랭 가이드에서 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샵 광양 베이센트 이곳 분양 가격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 그러니까 적정 분양가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수요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게 그렇죠. 상상을. 예. 네. 네.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 같은 그 지역의 제곱미터당 평균 단위 매매가의 1.2배 수준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된다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적정 분양 가격은 1억 6,600만 원대로 산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구의 이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에 적용이 되었던 1.5배 수준을 적용을 해본다면은 2억 748만 전용 84제곱미터가 2억 약간 넘는 가격으로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더샵 광양 베이센트가 이 가격으로 분양 가격을 책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샵 광양 베이센트 앞에 그 광양 푸르지오 센트럴 이 가격이 이미 3억을 넘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블록에서 3억 넘겨서 분양했는데 뭐 건설사 특성상 당연히 그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 책정하시겠죠. 그 가격 이상으로 책정을 하게 된다면 타 지역 대비 제가 비교를 해드린 서울이나 인천 대비 훨씬 더 비싼 수준 1.2배, 1.5배가 아닌 2.3배 정도의 수준에서 분양을 받게 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 더 그 가격으로 분양을 진행했던 광양 푸르지오 센트럴에 미계약이 102세대 정도 나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더샵 광양 베이센트도 한 번에 다 깔끔하게 이 분양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상당수의 물량은 미분양 혹은 미계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약간 시장의 지금 왜곡에 대해서 지방시장도 한번 눈을 돌려서 좀 관심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완할 점이 많죠. 그럼요. 그 지방에서 이제 또 가격이 오르면은 그게 또 역으로 또 수도권하고 서울까지 또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 예정됐던 분양 일정 연기하는 것도 이 분양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 더샵 광양 베이센트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좀 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저라면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은 광양 베이센트의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괜찮은 입지에 이미 진행된 단지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광양 베이센트의 가격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이미 잘 갖춰져 있는 광양시청 쪽에 구도심 쪽에 뭐 아직까지 뭐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단지들이 있죠. 가야산 한라 비발디나 광양 동문 굿모닝 힐시티도 뭐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또 광양 센트럴 자이 같은 곳에 분양권도 공략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제가 열거해드린 아파트들 그 지역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옆에서 공사 진행하면서 모래바람 맞고 이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돼서 뭐 미분양이 늘어나는 그 시점에 가장 현명한 선택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바로 입주를 해서 내 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대안이 되는 여러 단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눈을 같습니다. 좀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시면 충분히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주 연속으로 매운맛을 먹다 보니까 좀 순한 맛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뭔가 좀 준비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불러보겠습니다. 삼촌 나와주십시오. 네, 맨날 나한테 줘요. 디저트까지도 별로 이렇게 순하지는 않네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또 다른 미분양 관리 지역은 또 다른 디저트 먹다가 이거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짚어줘야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정말로 근거가 있어야 정말로 그렇겠구나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송 대표님 한번 그 지역을 언급을 해주셨던 곳이에요. 거제. 왜냐하면 지역적인 그 특성이 전남 광양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상동동에 더샵 거제 디클리브 분양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일단 거제시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곳이죠. 인구 감소의 이유도 광양시처럼 거제시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조선산업 경기가 둔화되면서 인력 감축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2019년 12월 대비 2021년 6월 말에 거제시의 인구가 마이너스 2.04%, 그래도 광양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네. 5,076명이 감소를 해서 24만 3천 명 정도 현재 인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역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제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더샵 거제 디클리브가 과감하게 들어갔던 것이죠. 더샵 거제 디클리브가 이제 5월에 총 1,288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계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497세대가 다시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1,288세대 중에서 거의 40%에 가까운 38.6%가 미계약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1순위, 2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지방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의 40% 물량까지도 예비 당첨자를 잡아놨는데 거기까지도 다 진행이 안 돼서 미계약으로 나온 물량이 40%다라는 것입니다. 더샵 거제 디클리브, 공교롭게 뭐 더샵이네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샵 거제 디클리브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약 한 40% 정도가 미계약분으로 나온 거죠? 신기할 정도로 네. 가격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거제시의 다른 단지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더샵 거제 디클리브의 분양 가격이 3억 9,07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입주 예정인 것이죠. 기존에 2018년도 입주한 힐스테이트 거제의 경우에는 3억 4,775만 원의 실거래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근데 싼 아파트들도 많아요. 거제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역시 2018년 입주인데 2억 6,450만 원, 그리고 거제 2차 아이파크 다 전부 다 뭐 브랜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2018년 입주에 2억 6,250만 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1억 이상 더샵 거제 디클리브의 분양 가격이 비쌌다는 것이죠.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 역시나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거제시의 제곱미터당 평균 단위 매매 가격이 21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더샵 거제 디클리브의 평균 분양 가격,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은 465만 원. 그 지역의 평균 매매가 대비 네. 역시 2.2배. 앞에서 광양시에서도 한 2.3배로 예상이 되고 있었죠. 근데 거제시에서도 2.2배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2.2배면은 앞에 얘기한 그 광양시하고 진짜 비슷하고 닮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더샵에서 분양 가격을 책정할 때 그 지역 평균 매매가 대비 2.2배나 2.3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왠지 또 이번에도 연예인 등판을 해야 될 것 같은. 연예인 등판해야죠. 네. 일산 엘로이도 그랬고 거제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더샵 거제 디클리브 연예인이 등장 안 했었는데 네. 이렇게 제대로
그 분양이 진행이 안 되고 무순위 청약까지 좀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 연예인이 등판을 하시더라고요. 개그맨이 등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분양 광고에 대해서 연예인들 등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여론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과거 2007년도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아마 그 연예인들한테 직접 편지도 보냈던 거로 기억이 돼요. 사실 연예인들 기용하는 게 좀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지금은 상품이라든지 이미지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키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요즘에 다시 연예인들이 나오고 뭐 유튜브 같은 데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상당 부분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홍보대 행사에서 들었는데 꽤 많은 비용들을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운영비가 건설사하고 해당 분양단지를 홍보를 하는데 그게 뭐 광고비로 꽤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분양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단적인 예로 레미안 원베일리의 연예인 등장한 적 없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1순위 당연히 마감이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입지에 좋은 단지였기 때문에 연예인이 등장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왠지 익숙한 연예인이 등장한 단지다. 그러면 건설사 자체적으로는 여기 분양하기 힘들겠구나 라고 평가를 내린 단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 것이죠. 보통 제가 봤던 거는 지역주택조합에 연예인들 꽤 나왔고 그렇죠. 호텔도 꽤 많았던 것 같고 지방권 쪽에 좀 많았던 것 그렇죠. 같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일단 등장하는 순간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에 호소를 하다 보니까 왠지 그분이 거기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잖아요. 감성에 호소를 당해서 하지 않아도 될 청약을 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될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연예인 등장한 단지를 분양을 받게 되면은 그 집에 최소한 화장실 하나 혹은 뭐 작은 방 하나 정도는 그 연예인 회사에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집슐랭 가이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어떤 분양에 대한 정보, 뭐 광고도 하나의 그 정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선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의 선을 넘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연예인이 등장하고 나서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그러면은 누가 지적을 해요. 근데 연예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공고문 딱 보면은 놀래는 거죠. 막 앞에 숫자가 막 다르니까. 그 지역 매매 가격의 2.3배 네.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광양시가 인구 소멸 위험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 행정에서도 가장 큰 관건이 인구 소멸이에요. 광양시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는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할 때 인구 소멸 위험이라는 테마까지 끌고 와야 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좀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광양시는 아직까지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점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전체 22개 자치 지역 중에서 18개 지역이 수치로 따지면 0.5 미만의 소멸 위험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로 분류가 된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은 아직까지 이제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도시가 서로 인구를 빼오려고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은 저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옮겨오고 이렇게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전체 4개 지역 모두 주의 단계예요. 계속해서 그 위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전체 4개 지역에서 아파트, 신규 아파트 다 공급해버리면 분명히 상당 부분은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광양시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2018년 6월에 인구소멸 위험지수의 수치가 1.044 정도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이죠. 근데 2020년 5월서부터 0.895로 이 주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가 집계돼서 발표가 되었던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2021년 6월은 그 산식에 의해서 제가 별도로 인구 통계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0년 5월에 0.895에서 한 1년 정도 지난 2021년 6월 0.811로 계속해서 숫자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2021년 6월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0.9618. 비교해 보면은 거제시보다도
광양시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더 안 좋은 수준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다. 이게 더 떨어져서 이제 0.5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 인구 숫자가 될 텐데, 그러니까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32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전체 인구도 줄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그 성별,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새 아파트 공급이라는 명제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인구 소멸, 이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면은 대규모 택지 이런 것들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구도심의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도시재생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고, 또 공급도 공급이지만 뭐 기업 유치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 이쪽에 힘을 더 쏟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적정 인구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그렇죠. 것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도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버리면 인구 자체가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수요자잖아요. 생산과 공급이 서로 계속해서 위축되는 악순환의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앞으로 인구 소멸 위험을 좀 미리 대비해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규모의 확장적인 도시개발보다도 기존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인구가 꼭 부동산하고 연결되는 것도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구 한 명당 어떤 혁신을 통해야지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큰 양을 갖는데, 아까 드렸던 그런 일자리 창출 같은 게 일어난다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주택 공급에다가 힘을 싣고 있으니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많죠. 네, 오늘 광양 베이센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민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인구, 또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과연 청약만이 답인가, 또 청약과 재고주택 안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집슐랭 가이드에서는 그 지역마다의 특징들을 좀 짚어보면서 다른 곳에서 다르지 않는 이런 단점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집슐랭 가이드 지역도 어디로 갈 건지 좀 예고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직은 검토 중에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 쪽에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송도. 얼마 전까지는 사실 송도 좋은 지역이었죠.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분양도 잘 되고. 근데 몇 년간에 걸쳐서 이 공급 물량이 좀 쌓여가다 보니까 각 섹터별로 이제는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 가격도 예전처럼 무조건 분양만 하면 다 완판이 되고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이제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송도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듯이 송도 지역에 나름의 그 양질의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돼서 일정하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꼭 신축 분양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도 그럼요. 여기서도 되는 거죠. 기존 단지에서도 좋은 주택도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청약만이 답이 아니고 기존 주택의 매매를 통해서도 좋은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다. 미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송도가 될지 다른 지역을 또 먼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접하는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슐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